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암이라고 하면 보통 위에 생긴 그냥 하나의 암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위암은 사실 단 하나의 병이 아니라는 것. 그 복잡하고 놀라운 세계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만요, 매년 약 2만 6천 명이 새롭게 위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2만 6천 명의 위암이 과연 전부 다 똑같은 병일까요? 어쩌면 위암이라는 이 하나의 이름이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위암이라고 부르는 건요, 사실 어떤 특정 유전자가 고장 났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러 질병의 모음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치료법과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멀쩡했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걸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37조 개의 세포 안에는요, 각각 유전체, 즉 게놈이라고 불리는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세포한테 언제 분열하고 또 언제 멈춰야 하는지 모든 걸 지시하죠. 암은 바로 이 설계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데요. 암을 만드는 유전자를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말 쉽습니다. 하나는 암 유발 유전자인데 이건 고장나서 계속 밟히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거예요. 세포를 끝없이 달리게 만들죠. 다른 하나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데 이건 그냥 망가져버린 브레이크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 둘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바로 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암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 그러니까 위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유전자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TP53입니다. 별명이 유전체의 수호자예요. 우리 세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TP53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데요. 세포가 분열하다가 DNA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일단 딱 멈추게 하고 수리팀을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겠다 싶으면 그 세포한테 스스로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리죠. 근데 만약 이 수호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된 세포가 죽지를 않고 불사신이 돼서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오류를 쌓아가고 결국엔 암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위암 환자의 40에서 60% 정도에서 이 TP53 변이가 발견되고요. 특히 염색체 불안정형이라고 불리는 특정 위암에서는 무려 71%에서나 발견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이렇게나 자주 뚫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유전자는 CDH1입니다. 이 유전자는 이름 그대로 우리 세포들을 서로 꽉 붙여주는 세포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CDH1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 덕분에 위 점막 세포들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이 접착제가 고장나면 세포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양도 이상하게 반지처럼 변하는데요. 이 반지 세포들이 위벽 전체로 스며들듯이 퍼져나가는 암이 바로 미만성 위암입니다. 이렇게 퍼지는 특성 때문에 내시경으로 봐도 조기에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CDH1 유전자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점은요, 바로 이 고장난 유전자가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유전성 미망성 위암, 즉 HDGC라는 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이 CDH1 유전자 변이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여성의 경우 평생 위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83%에 달합니다. 남성도 67%나 되고요. 그래서 이 변이가 확인되면 아예 암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유전자 HR2는요, 특정 위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황금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0년 이전만 해도 진행성 위암 환자들은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 토가 연구라는 정말 획기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트라스투즈맙이라는 퍼적 치료제가 위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세계 최초로 증명됐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검사 하나로 위암 환자의 치료법과 생존율을 직접적으로 바꾼 역사적인 첫 번째 사례였어요. 위암 치료에 있어서 정밀의료 시대가 활짝 열린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현대적인 치료법을 찾아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유전자를 검사하려면 하나하나 따로 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라는 엄청난 기술 덕분에 수백 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단 한 번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한 개인 맞춤형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거죠. 이 NGS 검사를 하면 위암을 크게 4가지의 유전적 A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A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EBV 양성형이나 MSI 하이형은 면역 항암제에 아주 잘 듣고요. 염색체 불안정형은 아까 말한 HER2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 유전자 지도가 곧 치료의 나침반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실용적이고 명확한 조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전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위암은요, 사실 유전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바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식습관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여러분을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만약 위암 가족력이 없다면 40세부터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고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꼭 해보세요. 직계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유전 상담을 받아보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술만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분들, 이건 그냥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거니까 완전한 금주가 답입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바로 치료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에게 꼭 NGS 검사에 대해 문의해서 최적의 맞춤 치료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내 몸의 유전자 지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사와 함께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